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저점을 한번 깼다가 매우 강력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지금 그쵸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거 떨어질 때도 아니다, 조정이다, 뭐 올라온다, 내일은 올라온다, 주워 먹으면 된다, 버티면 된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금요일날 그런 걸 당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과연 어떠할까라는 이제 그 관점 부분들에서 뭐 그냥 뭐 TV에서 떠들고 그냥 막 이런 부분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은 매일 같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회원 모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회원 모집을 해서 돈 버는 전문가 집단은 무조건 주식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나빠, 조만간 시장이 떨어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회원 가입이 안 되니까 계속 무조건 고고고를 외쳐요. 그리고 이제 손실나면 버텨라, 존버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올라오면 시장 좋아지면 올라온다. 그건 헛소리죠.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오지. 물린주식들이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는데 개인들의 수급은 오늘 매도를 하고 있죠. 수급은 매도를 합니다. 어머나,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오늘 같은 날 강하게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먹어야지 왜 팔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 그 개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가 정말 개미다워졌습니다. 예, 개미가 개미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쫄았던 거죠. 간담이 서늘했어. 예, 주말 동안에 아주 고민이 많았을 거고, 주말을 아주 이제 살떨리를 달달달 떨면서 막 여러 영상들 보러 다니고, 경제 TV 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무료 방송한다고 공개 방송해서 물어보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 건데, 어찌됐건 불안한 마음이 오늘 딱 드러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용기 있게 저점 매수를 한 사람보다는 올라오니까 조금씩 줄여버리는 사람들, 손절을 좀 한 사람들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풋을 크게 던졌어요. 예, 풋을 크게 던졌고, 그리고 이제 콜을 조금 사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종목으로 매수를 했어요. 큰 종목으로, H종목, 큰 종목으로 매수를 좀 해서 갖고 갑니다. 왜냐면 이제 콜은 어차피 상방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이 또 콜의 의미도 있긴 하죠. 어쨌든 지수 상승에 또 이제 대형주 장세였는데,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콜 가격이 워낙 비싸죠. 예, 콜 가격이 워낙 비싸서 이제 2,000원대이니까 밑에서 얘는 비중을 아주 많이 사는 대신에 현물인 주식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올려치다가 뭐 5일선이나 20일 전 정도에 살짝 걸쳤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운이 좀 나빠진다, 많은 개미들이 놀랄 수 있는 상황들, 이렇게 해서 오늘 밀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낼름 지금 개미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시장은 나를 또 바보로 만드는 거야. 에이 바보야, 왜 팔았니? 나 더 올라간다 하면서 더 올라가다가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시나리오가 1, 2 크게 보면 이제 뭐 횡보할 수도 있고 어쩌고 여러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거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이 환율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장중에 어떠한 흐름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선을 2개 그어져 있는데, 아침 맨 처음 딱 시작하면서는 일단 오늘 아무리 약해도 3012, 13 정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세면은 3050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풋살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반등 조금 나온다고 저렇게 던져버리면 뭐 이것이 뭐 반대매매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만하는 행동이 더 나올 확률이 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의 이제 게임스탑 뭐 공매도 요 부분들을 사실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쉬울까? 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쨌든 그들은 우리보다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 국민은 아니지만 좀 더 그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20대가 아닌 30대, 40대에서 그런 행동들이 집단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러 그 계층으로 좀 다양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거 다 일일이 파악을 해갖고 그래요. 이거 뭐 헤지펀드 놈들하고 우리하고 불평등으로다가 하니까 이것이 혁명이 필요하고 내가 그냥 거기 앞장서갖고 다 죽여버려가 쓰겠어.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보이는 상황이고, 이번엔 매우 쫄았어요. 매우 정말 놀랬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올려주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야 겨우 본전 온다, 마이너스 줄어들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무서워서 좀 파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투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매도가 투매의 어떤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좀 겁을 먹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큰 문제 없겠죠. 올라간다면 문제 없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대형주 쪽을 담아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요, 여기서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그죠? 그 다음에 뭐 잡주, 이렇게 좀 표현을 구분해 보자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반등에서는 대형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을 다시 만들어내는 건지 아닌 건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부분들에선 대형주가 그나마 우리가 환급도 빠르고 어쨌든 밑에서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딱 그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네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대형주 장세가 오늘 펼쳐져서 올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종목이 올랐어요. 하지만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이렇게까지 상승한 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1월달이 참 변동도 컸는데 오늘 2월 첫날도 변동이 매우 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있다가 반등한 척 하다가 여기서 한 3100 정도나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다시 터닝이 나오려고 할 때, 요때는 중소형주 잡아도 돼요. 내가 들고 있는 계좌에, 그러니까 적자, 만년 적자이거나 관리 종목이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관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 상태, 너무 테마에 그렇게 막 휘둘리는 종목이 아닌 종목 안에서 중소형주, 정상적인 종목은 여기서 내 계좌에 손실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이 손실이 크다, 계속 사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사면 됩니다. 여기는 대형주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밀려버렸어. 여기라면 그때는 그냥 진짜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상패 당할 만한 종목 제외하고는 그냥 잡주라고 표현할 만한 주식도 그냥 낙폭과대예요. 가장 많이 빠진 걸 사는 겁니다. 가장 낙폭이 큰 종목, 제일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꽤나 올립니다. 그래서 현금 배분을 좀 해놓는 게 좋다. 지금은 오늘 뭐 만약에 현금을 뭐 여기서 더 이제서야 만드시고, 저는
제 영상에 남겨놨잖아요. 위에서부터 저는 현금 좀 더 만들었습니다. 현금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위에서부터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현금을 오늘 이제 한 종목을, 두 종목을 매수를 했고, 내일 줄일지, 그 다음에 기존 종목들도 좀 줄일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한번 볼 거예요. 근데 현금 비중은 어쨌든 올리면 올릴수록 저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을 고려할 겁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기는 해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밀리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게임스타 뭐 공매도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1월 11일 날 자 21년 만에 하락 신호가 나왔네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두 번째 신호가 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게임스탑의 공매도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는 그런 상황이 부각되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잡아냈던 부분들은 돈의 흐름, 돈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이유가 뒤로 갖다 붙던지 간에 이미 떨어진 다음에는 늦잖아요. 이미 떨어진 다음에 게임스탑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랬어? 어쨌어? 또 아니면 뭐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지금 요즘에 유동성을 줄이고 있대. 춘절에 사람들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돈 회수하고 있대. 돈 없어서 못 돌아다니게. 뭐 여러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떨어지고 나서 분석하는 건 물론 그 이슈가 얼마나 큰지를 파악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보기 위해선 그런 거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 머리가 그런 것들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을 오로지 수급으로만 봅니다. 수급. 우리 시장에서의 증시 상황에서의 수급도 보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적인 미친 매수세, 4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매수세 부분들도 있었거니와 어쨌든 요 위에서부터 다시 뭐 금방 안정됐지 않느냐 어쨌든가 이런 소리 할지언정 어찌됐건 간에 채권 금리가 올랐어. 그런 한 번에 올랐던 신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과 중국에서도 지금 인민은행에서 역 RP,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걸로 지금 보통 7일짜리로 7일짜리 단기 대출로 이 유동성을 좀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통은 금리를 결정을 해놨잖아요.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 15금리를 결정해놔. 3.0%야 그러면 3.0%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조금 대출을 늘려줬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여기에 비슷하게 맞춘다고 웬만하면. 근데 이번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도 춘절 전에 좀 회수를 했다가 다시 춘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시 돈을 풀어줘서 사람들이 명절 때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집에 있어라, 고향에 가지 마라, 돌아다니지 말라. 지금 팬데믹 상황이 무섭다, 변종도 무섭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라, 야 돈 회수해버려,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 악재는 맞는 거죠. 유동성 회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분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쵸? 지나간 다음에 다 떨어졌네요. 뭔 소용이 있어? 다 떨어졌네요.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매도를 해서 현금 만드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별로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며칠 전에 위에서부터 만들어 놨던 부분이 있고, 또 풋을 사놔서 오늘은 풋은 많이 팔았어요. 팔기는 많이 팔았습니다. 전량 매도는 안 합니다. 원래 콜이든 풋이든 어떤 쪽이든 전량 매도 하지 않지만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5일선이든 21선 정도 만날 때 콜을 상당히 많이 줄일 것 같고, 풋을 추가 매수를 다시 재매수가 되겠죠.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기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이 지금 1121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116원이 좀 깨지는 모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요,
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원달러 환율이 그죠? 달러 원 1116원, 17원, 18원, 1120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할 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쵸? 1120원에서 1116원, 1100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상승으로 넘어가는 기준을 제가 지난번에 제 나름의 기준에서는 1113원이다. 1113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전 고점에 또 한 번의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올라오다가 꼬꾸라지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유지가 돼야 되겠죠. 유지가. 그런 부분들과 채권 금리도 봐야 돼요. 채권 금리도 봐야 되고 그래서 또한 이제 이 공매도 사건 쪽보다는 이미 이제 그거는 벌어져서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그쪽보다는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정치권까지 관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이제 잘했네 못했네 어쩌네 저쩌네 앞으로 뭐 제도가 바뀌네 안 바뀌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끝나지는 않고 어쨌든 게임스탑이 그 펀더멘털보다는 높이 주가가 형성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려오기는 하겠죠. 언젠가는 내려올 텐데 그것을 지금 헤지펀드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브업 한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죠? 포기 항복선을 한 회사도 있지만 뒤늦게 이제 야 쟤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매도를 들어가져 있는 회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부분이 될 텐데 돈은 무한정 나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볼 텐데 한국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한국 사람들도 지금 한 600억 갖고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난리였죠. 막 그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루 종일 이랬어요. 미친 모습을 보이는 진폭이 매우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무슨 옛날 진짜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미쳐갖고 막 매매할 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상이랄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흐름들을 보고 오늘 밤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리는 또 내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오늘 밤 미국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3100 근처까지는 더 그냥 한번 더 땡겨 볼 것이다.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 볼 거고 그 다음 또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환율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들 매수가 안 들어오면 시장 땡길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마지막 최꼭지는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끝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판다는 건 개미들이 쫄았구나. 내가 너무 심했나. 좀 달래줘야겠다. 이런 부분들 오늘 달래기 잘 들어간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코스닥 매도가 크죠. 시장 규모에 비해서 코스닥 매도가 좀 큰 부분들에서 좀 아무래도 많이 놀랬다. 이렇게 좀 보고요. 개미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이거 잘못 팔았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늘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여러 유튜브 방송들 막 보면서 내가 잘못 팔았구나.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후회들을 하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쫓아가서 또 매수하면 또 그건 또 늦을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우량주 대형주 쪽을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쪽은 잘못 건드리면은 잘못 쫓아가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어요. 잘못 그런 쪽들은. 그래서 큰일 나지 않는 게 첫 번째는 그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다시 떨어져서 여기 저쪽에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중소형 잡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게 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대로 꼬꾸라져 버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개미들의 마음을 달래는 심리적인 부분을 보완해주고 미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좀 시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그냥 느낌이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 이제 지난번에 요거 떨어지면서 대응 못 해가지고 손실이 커졌던 분들, 그죠? 요 반등은 무조건 자율적 반등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기엔 한 3,100,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치자면 97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네, 그때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그래도 좀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수급에서는 매도라고 나오지만 저점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 아 이거 저점 매수 하는 자리인가 봐라고 생각은 했는데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미친 기회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기아차가 사고 싶어 갖고 막 애가 닳고 그랬던 분들이 현금이 없어서 못 사. 현금이 없어서 못 사.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에 대한 종목별로 또 이제 대응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 매수한 놈을 또 비중 좀 줄여가면서 대응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매매는 그 주식 매매와 그 다음에 ELW라는 매매를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ELW 매매는 사실 미리 뭐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몇몇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여기서 풋을 사서 지금 오늘 잘 같이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나마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한 그 공부가 있어야만 됩니다. ELW 매매는 모르는 사람이 하면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세상사 모든 게 모르고 덤벼들면 위험하죠. 그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공부 영상들, 그 다음에 경험적인 부분들, 뭐 아니면 진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한 10만원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한 달 이상 해보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꼭지권에 있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위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상태이니까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명절 다음 주까지 일단은 뭐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언젠가 좀 실시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면 또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한번 실시간 방송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등 여기에서 함부로 막 대응하기보다는 순리대로 천천히 대응하세요. 비중도 천천히 늘리거나 천천히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로 대응합니다. 다만 가만히 있지는 마세요. 그리고 손해났으니까 못 팔아,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손해났으니까 못 팔아. 여기서 손해가 났을 때 잘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기서 저점 매수하는 거 좋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손해났으니까 못 팔아서 더 손해가 나고 더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조건 올려진다 어쩐다 확신하지 마라. 확신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요 1월 11일과 1월 26일 요 부분의 하락의 신호를 맞춘 사람입니다만 저는 확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이 상승이 과연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무게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쪽이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뭐 원체 센 시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대응할게요. 자, 이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소한 하루라도 더 반등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저는 어쨌든 전원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가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